안녕하십니까, 홍기빈 클럽입니다. 지난번에 인적자본 이론을 매개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출생률 현상이 사실 우생학적 실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험이 설령 진행된다고 해도 우수하고 생산력 높은 사람들만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우수하고 생산력 높은 사회가 되라는 법은 절대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닭장 실험의 사례를 말씀드렸지요. 특히 댓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댓글은 비관적이고 자조적인 글들이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에서의 생산성 경쟁으로 그 닭장과 똑같은 실험실이 되었으며, 생산성이 부족한 자신 같은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또 이미 포기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사회에 팽배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팽배한 통념 하나를 맞부닥치게 됩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현실에서의 불평등은 각자의 생산성 차이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인적자본 이론이 이데올로기로 활용될 때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의 입을 막아버리는 효과입니다. 물론 생산 현장에서 또 인간 생활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능력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이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그러한 생산 현장에서의 능력 차이, 즉 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제 동료이기도 한 블레어 픽스의 연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이라는 현실이 사람들이 생산 현장에서 발휘하는 능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제대로 과학적으로 검증해 본 연구가 무척 드물기도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의 왼쪽에 붉은색으로 그려진 좁고 높은 곡선을 보아주십시오. 이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 사람들의 능력 차이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그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생산 현장에서의 여러 작업 중 52개의 작업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즉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의 산출량과 그렇지 못한 노동자의 산출량의 변이계수를 잡아서 이것을 생산성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진위계수로 바꾼 것입니다. 저 곡선의 오른쪽, 즉 진위계수가 0.2가 넘도록 높게 나타나는 작업들은 비교적 사람마다 생산성 차이가 많이 나는 작업이 되고요. 왼쪽, 그러니까 0.1보다 낮게 나타나는 작업들은 그 차이가 거의 없는 작업입니다. 이 곡선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이 곡선의 가로축의 폭이 무척 좁고 대신 위로 높게 치솟아 있다는 것인데요. 작업마다 사람의 능력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능력 차이의 폭이라는 게 대단히 좁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셔야 할 점은 그 능력 차이의 폭, 즉 진위계수의 평균을 잡아보면 0.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위계수란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0.1이라면 사실 사람들의 능력 차이라는 게 완전 평등에 오히려 가깝다, 즉 대단히 작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수치는 다른 종류의 현실에도 대략적으로 들어맞는 보편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미국 SAT 시험의 평균 점수는 1060이었고요. 표준 편차는 195였는데요. 정규 분포를 가정해서 이를 진위계수로 바꾸어 봐도 대략 0.1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 푸른색으로 나타난 곡선을 보시죠. 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진위계수, 즉 우리가 아는 소득의 진위계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위계수가 0.2나 0.3 사이로 나타내는, 즉 비교적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요, 무려 0.6에 달하는 아주 심하게 불평등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곡선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실 점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방금 보았던 붉은색의 곡선, 즉 사람들의 생산성 차이를 나타내는 곡선보다 한참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붉은색 곡선의 진위계수 평균은 0.1에 불과한데 푸른색 곡선, 즉 자본주의의 현실 세상에서 여러 나라에 나타나는 진위계수 평균은 0.4나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사람들 능력 차이는 고만고만한데 현실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푸른색 곡선의 폭이 붉은색 곡선의 폭보다 훨씬 넓습니다. 즉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느냐? 그 나라 자본주의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분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불평등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에서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람들 각자가 가진 능력, 즉 생산성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나라, 어떤 시스템에서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성이라는 자연적인 요소가 아니라 나라마다 다른 분배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자본주의가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게 되는 장점이라는 것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차등적 보상이라는 것의 폭은 나라마다 또 사회의 분배 시스템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분배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하고 다시 디자인할 것이냐는 오롯이 사회 성원들이 결정하고 만들어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처음에 언급했던 분들, 즉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이미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신은 도태되는 쪽을 선택했다고 댓글 다셨던 분들께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 차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분배 시스템에 의해 훨씬 크게 좌우됩니다. 땀 흘려 일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일도 물론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지만 능력 차이를 빌미로 해서 갈수록 불평등해지고 있는 이 사회 전체의 분배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빈클럽은 그러한 대안적인 분배 시스템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스탠바이 홍기빈클럽이었습니다.